2001년 4월 20일 미국 아리조나 대학교 심리학 교수 게리 슈왈츠 박사는 한 남성으로부터 초능력을 실험받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슈왈츠 박사가 초능력자들을 실험하고 영매들에 관해 연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한 남성은 자신을 영국에서 거주하는 크리스 로빈슨이라 밝히고 13년 전 임사체험을 겪은 후부터 자다가 꿈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살인사건과 테러사건 등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미리 알 수 있다고 주장한 그는 현재까지 살인범들과 테러범들을 여러 명 잡았고 부패한 경찰관들을 적발해 그들을 벌받게 했다고 말했다. 크리스가 전화상으로 주장하는 초능력을 믿을 수 없던 박사는 크리스가 쓴 드림 디텍티브란 책을 우편으로 받고 그가 주장한 사항들이 그의 책에 기술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슈왈츠 박사는 그 후 여러 차례 크리스와 통화하며 심리 상태를 체크한 후 그를 정상인으로 판정했다. 몇 주간 크리스를 전화로 더 시험한 슈왈츠 박사는 한편으로는 혹시 그가 정신분열증을 앓거나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의심하여 정신심리학적으로 검사했으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검증을 통해 그가 초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4개월 뒤 그를 미국으로 초청한다. 2001년 8월 투손에 있는 호텔에 투숙한 크리스는 검증을 받기 위해 준비했는데 슈왈츠 박사는 자기만 알고 있는 20군데 장소를 정하고 이들 중 10군데를 무작위로 선택해 하루에 한 군데씩 크리스를 데려가면서 아침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쓰여있는 종이가 담긴 봉투를 그로부터 받는 시험을 하기로 했다. 슈왈츠 박사는 열흘간 크리스가 어디로 갈지 확률상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가 모든 장소를 다 맞추는 것은 물론 순서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실력을 인정했다. 시험이 진행되던 도중 8월 11일 아침 브리핑을 받던 크리스는 전날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한다. 크리스가 본 것은 정확히 한 달 후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 참사 광경이었다. 슈왈츠 박사와 크리스는 이 사례를 포함해 10일간 진행된 모든 과학적인 시험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초능력자들의 거짓 속임수를 밝혔던 슈왈츠 박사였지만 크리스에게서는 어떠한 속임수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그의 예언 능력 역시 인정하게 된다. 슈왈츠 박사의 검증 시험을 통과한 초능력자는 지금까지 크리스 로빈슨 단 한 사람뿐이라고 한다. 크리스에 따르면 그는 9살 때인 1960년에 심장 수술을 받고 4개월간 입원한 동안 첫 임사체험을 했고 16살 때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첫 유체이탈을 경험했는데 그 후로 초능력이 생겼다고 한다. 그는 능력이 생긴 후 꿈속에서 본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1986년 크리스는 꿈속에서 방사능 구름이 영국을 향해 오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 꿈에서 깨게 된다. 그로부터 얼마 후 실제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심각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비롯해 전 유럽이 방사능 구름의 피해를 보게 됐다. 1993년 로빈스는 꿈속에서 2대의 비행기가 충돌하며 폭발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에 그는 곧바로 당시 주최 측이었던 공군기지에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으나 에어쇼는 그대로 진행되었고 이후 실제로 에어쇼 도중 비행기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사건은 영국의 지역 신문사에도 소개되며 공군을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는데 이때부터 크리스의 예지 능력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 1997년 책을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프랑스 파리의 한 터널에서 기둥을 들이받고 폭발하는 차를 목격하게 된다. 그가 차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느 한 여인이 그 속에 타고 있었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영국 왕실의 다이애나 비였다. 그는 꿈에서 깬 후 황급히 이 소식을 경찰에 알렸지만 오히려 경찰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계속하면 위험인물로 간주해 체포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몇 시간 후 그대로 적중하였다. 그는 여러 차례 과학자들에게 초능력 검증을 받았고
세계의 예언가나 영매들 중 가장 높은 정확성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크리스 로빈스는 2018년 내한 당시 10년 후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수년 동안 다양한 나라의 기관에서 앞으로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하여 나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일본은 새로운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하여 다시 부강해질 것이며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이후 일본 영토의 대부분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거대한 지각판이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킬 것이며 바다에서는 해일이 인도네시아와 중국 남부 그리고 일본 전체에 파멸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때에는 한반도 역시 재해의 영향을 받을 것인데 커다란 해일과 지진이 매일같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 동쪽 해저 부근에서는 바닷속에 있던 육지가 부상할 것이다. 이 시기에는 한반도 역시 큰 피해를 볼 것인데 이때 일본은 완전히 붕괴되고 일본의 인구가 한반도로 유입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대격변을 극복하고 좋은 세상을 열 것인데 앞으로는 한국을 중심으로 세워진 하나의 연합기구가 탄생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통일된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새로 도입된 통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한국 사람들이 남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이 보인다. 또 다른 특별한 꿈속에서 나는 열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것은 평양에서 서울로 온 첫 번째 기차였다. 크리스 로빈슨이 이 내용을 예언한 시기는 2018년이고 그 후 10년이면 2028년이 된다. 그의 예언이 맞다면 통일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그는 1951년생이니 그가 평양에서 탔다던 기차도 그의 생존 시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했다. 그의 예언대로라면 통일은 다행히 전쟁 없이 평화롭게 이뤄질 듯하다. 어둡고 혼란한 시기이다. 이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고 평화와 번영을 맞이하기를 기원해본다.